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역학 16번째 시간입니다. 본차 시에는 동력학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팔이야. 아휴, 어제 야구를 했는데 생각보다 내 공이 멀리 안 나가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야구공을 멀리 던질 수 있을까? 야구공을 던지는 데는 뉴턴의 제2법칙이 적용될 수 있지. 처음 공을 던져서 공이 날아가는 것은 자네가 근육의 힘으로 공의 가속을 줬기 때문이야. 말하자면 공이 손을 이탈해 날아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가속된 것이지. 만약에 처음보다 더욱 힘차게 던져보라고 해보면 처음보다는 더 멀리 날아가서 떨어질 것 아닌가. 그 이유는 같은 시간에 더 큰 힘을 들여서 공을 가속시켰기 때문이야. 그러니 자네가 팔 근육의 힘을 키우면 더 멀리 날아가게 던질 수 있을 거야. 본차 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점의 운동력학에 대하여 학습하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운동량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좀 더 학습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본 차시에서는 앞에 15차시에서 공부했던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한 문제풀이 예를 설명하고 질점에 대해 일과 에너지의 원리와 운동량, 충격량 법칙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체에 대해 동일한 절차로 공부하기 위한 과도적인 단계로서 질점계에 대해 간략히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여러분의 학습 준비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평가를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학습하실 준비가 되어 앞제시에서 공부했던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하면 원칙적으로 동역학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줄에 매달려 있는 물체를 향해 총알을 발사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총알이 어떤 속도 V로 와서 물체와 충돌하여 물체 내에 박히면 물체는 그 충격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줄에 매달려 있으니 줄에 의해 운동 경로가 제한되고 수직 높이로 최대 h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본래 위치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만일 다른 값들을 알고 있고 줄의 장력을 구하라는 문제이면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 h를 구하여야 하거나 총알의 속도 v를 구해야 한다면 쉽게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 힘이 운동 경로와 시간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지 못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구해야 하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H는 1 에너지 원리로 구하는 것이 편리하며 총알의 속도 V는 위에 충격량, 운동량 법칙으로 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러한 예는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이 어떤 높이에서 바닥에 부딪혀서 튀어오를 때 얼마나 높이 튀어오를지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두 개의 당구공이 부딪힐 때 어떤 각도로 부딪히게 해야 충돌 후 당구공들의 이동 방향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번 차시에서 배울 1 에너지의 원리와 충격량, 운동량 법칙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느 한 원리 또는 법칙을 이용해서 풀기보단 세 가지 원리 또는 법칙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동력학 문제를 푸는 방법. 먼저 앞의 찰시에서 공부했던 뉴턴의 제2법칙과 운동학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연습해 봅시다. 위의 그림과 같이 질량 m인 공이 줄에 매달려 18m/s의 선속도로 원운동을 할 때 줄에 걸리는 장력과 길이 r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력학의 문제풀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단의 탭을 번호 순서대로 클릭하면 동력학 문제풀이 순서에 따라서 위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턴 법칙을 이용하여 운동 방정식을 세웁니다. 힘은 벡터이므로 3차원에 대해서는 각 방향에 대해 식을 세울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은 3개의 식을 쓸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에 유의하여 식을 표현해야 합니다. 2단계의 식에서 보듯이 실제로 유효한 식은 2개이고 미지수도 2개이므로 연립하여 풀면 장력과 회전 반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원리와 법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문제풀이 절차는 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2단계에서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 이용하는 원리와 법칙의 종류만이 달라질 뿐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힘 F바를 받으며 A1 위치에서 A2 위치로 이동하는 물체가 하는 일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됩니다. 동력학에서 주로 다루는 에너지로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약간 주의해야 하는데 다음의 식으로 표현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현재 위치로부터 기준 위치까지 보존력이 한 일이라고 정의됩니다. 다음의 예를 보고 지금까지 학습한 정의에 따라 여러분들이 직접 식을 이용하여 구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 에너지는 약간 주의해야 하는데 다음의 식으로 표현됩니다. 위치 에너지는 현재 위치로부터 기준 위치까지 보존력이 한 일이라고 정의됩니다. 다음의 예를 보고 지금까지 학습한 정의에 따라 여러분들이 직접 식을 이용하여 구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일과 에너지의 원리를 간단히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번째 항에서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하여 세 번째 식이 유도되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으므로 위의 식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과 에너지의 원리입니다. 가끔씩 이를 아래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과 에너지의 물리적 의미는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에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는 다른 어떤 값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력학 시간에 배웠던 에너지 보존 법칙과 유사하죠. 만일 보존력에 의한 일만 존재한다면 추가로 아래의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음과 같음을 알았으니 결국 다음의 식이 성립합니다. 즉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일정합니다. 이 식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관심 있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이 모두 보존력이어야 합니다. 만일 비보존력이 포함되면 이 식을 쓸 수 없고 본래 식을 적용해야 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선형 운동량 다음 식으로 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턴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충격량을 정의하고 운동량, 충격량 법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운동량, 충격량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의 그림을 토대로 충격량, 운동량 법칙의 물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량을 갖는 물체에 충격이 가해지면 운동량이 바뀌게 됩니다.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격량과 운동량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탭에서의 식에서 보다시피 충격량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작용하는 힘의 변화를 알아야 적분해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적용할 때에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격량이 0이 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공 A, B가 충돌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A에 대해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B와의 충돌로 인한 충격량을 구해야 하지만 만일 A와 B를 포함하여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충격력은 내리게 되어서 충격량은 0이 됩니다. 즉 A 플러스 B의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이 없으니 충격량은 0이 됩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충격량, 운동량 법칙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첨자 1은 충돌 전, 2는 충돌 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충돌 전의 상태, 즉 충돌 전의 두 물체의 속도는 알고 있으니 미지수는 충돌 후의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2차원 문제라고 하면 위식은 각 방향에 대해 한 개씩 총 2개가 됩니다. 그러나 미지수는 각 물체에 대해 2개씩이므로 총 4개가 됩니다. 1차원 문제라면 운동 방정식은 1개인데 미지수는 2개가 됩니다. 이렇다면 답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부족한 식을 보충하기 위해 물체가 갖는 성질 중 하나인 복원계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지하고 있는 지표면에 공이 낙하하여 충돌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과 완전 소성 충돌의 사이에 있습니다. 즉 튀어올라 도달하는 높이는 0부터 본래의 높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두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며 이러한 성질을 복원계수로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를 충돌작용선상에서의 속도 성분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으로 표현하여 실제로 사용합니다. 물체의 종류에 따라 복원계수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 충돌의 경우 2는 1이 되고 완전 소성 충돌의 경우에는 2는 0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이 값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에 충격량, 운동량 법칙의 식과 복원계수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질점이 한 개가 아닌 다수의 경우에 앞에서 공부한 세 가지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당구공이 한 개가 아닌 여러 개가 포함된 문제를 푸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시스템을 질점계라고 합니다. 질점계라고 해서 식 자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뉴턴의 제2법칙의 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힘, 선형 운동량 미분값, 모멘트, 각 운동량 미분값을 구할 때는 각각의 질점에 작용하는 값들을 구하여 모두 합해서 구해야 합니다. 즉 다음의 식처럼 구해야 합니다. 일과 에너지의 원리는 질점에 대한 식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식은 동일하지만 운동에너지를 구할 때 각 질점에 대해 구한 운동에너지를 다한 값을 총 운동에너지로 하여 위식에 대입해야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량, 충격량 법칙을 나타내는 식도 본질적으로 질점에 대한 식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질점계에 대해서는 각 운동량, MO 바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식을 한 가지 더 고려하게 됩니다.
질점계에 대해서 흥미로운 문제는 가변 질점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체가 흐르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관심 있는 부분으로 끊임없이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변 질점계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운동량, 충격량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좌우변을 델타 t로 나누어 미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은 이전에 유체역학 모듈에서 공부했던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유체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나타내는 식과 동일합니다. 단,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경우, 즉 m바가 변하는 경우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다음의 식을 써야 합니다. 이로부터 동력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유체에 확장하여 적용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즉, 모든 보존 법칙들은 그것이 고체에 적용되든 유체에 적용되든 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같으며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변 질점계에서 질량이 변하는 시스템을 가변 질량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켓이 비행할 때 엔진으로부터 연소가스가 방출되므로 질량이 계속하여 변화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러한 가변 질량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동력학에서 공부한 충격량, 운동량 법칙으로부터 유도할 수도 있고 유체역학에서 공부한 운동량 보존식으로부터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심화 학습 내용으로서 한번 유도해보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배운 학습에 대하여 간단한 퀴즈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안타깝습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정답은 10m/s입니다. 보존력인 중력만이 존재하므로 가이의 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풉니다. 나식을 이용합니다. 땡!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땡! 동력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뉴턴의 제2법칙, 일과 에너지 원리, 운동량, 충격량 법칙, 복원 계수 등 여러 가지 원리를 응용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실제 상황에서의 문제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원리로만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앞서 동력학 문제를 푸는 절차를 문제풀이 예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질점에 대해 일과 에너지의 원리,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질점뿐만 아니라 질점계에 대해 세 가지 법칙 또는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력학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동력학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 이어서 동력학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동력학의 세 가지 주요 법칙 또는 원리를 강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